여러분은 35년이라는 시간을 오직 길 위에서만 보낸 한 남자의 인생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62세 철수에게 세상은 앞유리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었습니다. 8톤 화물차의 육중한 핸들은 그의 유일한 대화 상대였고, 졸음을 쫓기 위해 씹어대던 껌과 믹스커피는 그의 생명줄이었죠. 고속도로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는 늘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엔진 진동 속에서 그는 자식들의 학원비와 아내의 생활비를 벌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이름으로 그 거대한 바퀴가 멈춰 선 날,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달려온 길이 가족이라는 목적지에 닿지 못하고 어느 낯선 간이 휴게소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철수. 주방에서는 아내 영숙이 설거지를 하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은퇴 후 철수의 일상은 아파트라는 이름의 좁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화물차 조석보다 좁은 소파가 그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꼬박집에서 챙겨 먹는 철수는 어느덧 삼시갑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철수는 이제 든든한 가장이 아니라 하루 종일 거실, 한복판을 차지하고 앉아 청소기를 돌릴 때마다 발을 치워줘야 하는 거추장스러운 짐짝과 같았습니다. 평생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며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했던 영숙은 이제야 찾은 자신의 자유를 방해하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당신, 오늘 점심도 집에서 먹을 거야? 지혜네 가서 손주 좀 봐주고 오려는데 당신 밥까지 차려놓고 가려니 숨이 턱턱 막혀. 제발, 밖에서 친구라도 좀 만나면 안 돼? 철수는 대답 대신 텔레비전 볼륨을 높입니다. 친구라니요. 35년을 길 위에서 보낸 그에게 남은 친구는 휴게소 식당 아주머니뿐입니다. 철수는 서글펐습니다. 화물차 조수석에 가족 사진을 붙여놓고 졸음을 참아가며 달렸던 그 수많은 밤이 고작 숨이 막힌다는 아내의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지혜조차 엄마 편입니다. 아빠, 이제 엄마도 좀 쉬어야지. 엄마가 아빠 비서도 아니고 매일 밥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철수는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35년 차 베테랑 운전기사는 이제 주방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길 잃은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명절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모임에서 폭발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인 떠들썩한 식탁. 철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영숙과 지혜는 손주 재롱에 깔깔거리며 대화를 나누지만 철수가 입을 떼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집니다. 아빠는 옛날 얘기 좀 그만해.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래? 지혜의 핀잔에 철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아파트, 자신이 번 돈으로 차린 명절상 위에서 그는 정작 단 한마디의 권위도, 단 한 뼘의 위로도 얻지 못했습니다. 명절 저녁 모두가 잠든 거실에서 철수와 영숙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참아왔던 서운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수가, 내가 평생 밖에서 고생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은퇴하고 돌아온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철수의 외침에 영숙은 차갑게 맞받아쳤습니다. 고생! 돈만 벌어다 주면 다야? 애들 아플 때 당신 어디 있었어? 나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당신 고속도로 위라며 오지도 않았잖아.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제 와서 대접받으려 하지 마.
나도 내 인생 찾고 싶어. 영숙의 말은 철수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쐐기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나 당신한테 해준 거 하나 없는 놈이네. 그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이 나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줄게. 이혼해. 영숙은 당황했지만 이내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이혼? 그래, 해. 나도 당신 뒤처리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나 없이 당신이라면 하나 제대로 끓여 먹나 보자고. 철수는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가 아닌 교외의 작은 창고 단지에 마련해 두었던 컨테이너 베이스 캠프. 화물차 운전하던 시절 가끔 짐을 부리고 쉬던 그 좁고 먼지 쌓인 공간이 그의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황혼 이혼. 35년의 결합이 단 몇 마디의 폭언과 결심으로 종지부를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컨테이너의 밤은 길고 외로웠습니다. 철수는 생전 처음 제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쌀을 씻는 법도 몰라 인터넷을 뒤지고 세탁기 사용법이 서툴러 옷감을 다 망가뜨리기도 했죠. 영숙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 하나, 서랍에 정리된 양말. 한 켤레가 모두 영숙의 노동이었음을 철수는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특유의 고집과 성실함으로 그는 컨테이너를 조금씩 사람 사는 곳으로 꾸며나갔습니다. 낡은 라디오를 고치고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며 그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길이가 아닌 자신의 공간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철수가 서툰 솜씨로 끓인 된장찌개를 맛보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이내 피식 웃으며 숟가락을 듭니다. 한편 아파트에 남은 영숙은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남편 눈치 안 보고 늦잠을 자고 친구들과 온종일 수다를 떨며 여행을 다녔죠. 하지만 자유의 끝에는 묘한 허전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릴 때 들리던 남편의 무뚝뚝한 나왔어라는 소리, 소파에 앉아 묵묵히 텔레비전을 보던 그 커다란 뒷모습. 영숙은 문득문득 철수의 빈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전구가 나갔을 때,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먹어줄 단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영숙을 외롭게 했습니다. 참나. 나 없이 잘 사나 보네. 전화 한 통 없는 거 보니. 독한 영감탱이. 서로를 향한 비난은 시간이 흐르며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철수는 컨테이너 벽에 붙여둔 낡은 가족 사진을 보며 영숙의 고단했던 세월을 복기했고, 영숙은 남편이 쓰던 낡은 칫솔을 차마 버리지 못한 채 욕실에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섬에서 독립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3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한 인간으로 마주하기 위한 아픈 준비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사건은 지혜가 친정집 창고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낡은 상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철수가 35년 동안 보관해온 서류 뭉치와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지혜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철수가 화물차를 몰며 들었던 수십 개의 보험 증권들이었습니다. 상해보험, 생명보험, 사고보험. 증권의 수령인은 모두 박영숙과 김지혜였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혹시라도 길 위에서 잘못될 경우 남겨질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목숨값을 담보로 그 거액의 보험료를 매달 부어왔던 것입니다. 일기장에는 철수의 고독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눈이 많이 온다. 영숙이가 보고 싶지만
이번 화물을 제때 배달해야 지혜 학원비를 낼 수 있다. 졸음이 쏟아져서 허벅지를 찔러가며 운전했다. 나중에 은퇴하면 영숙이랑 꽃구경 다니고 싶다. 2010년 5월,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핸들이 무겁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내가 멈추면 우리 가족의 밥상도 멈춘다. 나는 화물차 기사다. 가족을 싣고 달리는 기사다. 이 바보 같은 영감탱이, 이 고생을 하면서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그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철수의 무뚝뚝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자의 무거운 책임감이었다는 것을요. 그가 명절에 옛날 얘기만 늘어놓았던 것은 그 힘들었던 고난의 시절을 함께 이겨낸 아내에게 위로받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지혜 역시 아빠의 비밀 일기를 보며 자신의 철없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아빠의 뒷모습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아빠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너무 커서 아빠의 어깨가 굽었던 것이었음을 두 여자는 뒤늦게 눈물로 깨닫습니다. 약속된 이혼 조정 기일. 두 사람은 법원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철수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철수의 손을 잡는 대신 그가 좋아하는 믹스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설탕 2스푼. 철수는 커피 향을 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법원 문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영숙이 철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철수 씨, 우리 이혼은 하지 말자. 대신 조론인지 뭔지 그거 해보자. 당신은 그 컨테이너에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나는 아파트에서 내일 할 테니까. 그러다 심심하면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주말엔 같이 꽃구경도 가고 그렇게 살아보자. 철수는 영숙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한 이불 밑에서 서로를 갉아먹으며 사는 것만이 부부의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은 먼 길을 돌아와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해주는 정겨운 타인이 되기로 한 것이죠. 철수는 컨테이너에서 텃밭을 일구며 자신의 삶을 찾기로 했고, 영숙은 자신의 취미를 즐기며 철수를 가끔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을 뒤로하고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당신, 주말에 된장찌개 좀 끓여놔. 내가 키운 고추 가져갈 테니까. 당신이 끓인 게 제일 맛있긴 하더라. 누군가의 남편, 아내로만 살기엔 남은 30년이 너무나 깁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길을 살려주며 각자의 길을 달립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전처럼 외롭지 않습니다.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는 정거장이 서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 새로운 부부의 정의를 쓰며 철수와 영숙은 노을 지는 길을 향해 나란히 걸어 나갑니다. 따로 그러나 똑같이. 그들의 인생 제2막은 이제 막 찬란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로의 길을 살려주며 각자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할 때 부부는 비로소 완벽한 동반자가 됩니다.